2021 메르세데스 벤츠 올투게더 예스 사이언스 과학탐험은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주최하고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며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후원하는 과학탐험 2차시 그 두 번째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엉클쌤이에요. 우리 과학쟁이 학생 여러분, 못 본 시간 동안 방귀는 뿡, 뽕, 우르르쾅쾅 잘 끼면서 과학탐험 시간을 기다렸나요? 아직도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건강을 위해 눈치껏 시원한 방귀를 뀌면서 시작해 봅시다.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시작할 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렛츠고! 오늘은 2차시 불이 켜졌어요 라는 주제로 전구와 전기에 대해 함께 알아가 볼 거예요.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10, 9, 8, 7, 6, 5, 4, 3, 2, 1. 눈을 뜨세요. 여러분 어땠나요? 깜깜하고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등등 기분이 편치 않았죠? 이렇게 전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두운 곳도 밝혀주고 때로는 길도 찾게 해주고 다양하게 우리를 편리하게 해준답니다. 그렇지만 잘못 알고 사용하게 되면 위험하니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과학 키트를 사용할 때는 센터 선생님들과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특히 14세 이상 가능한 키트는 꼭 센터 선생님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준비는 끝난 것 같으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또 문제로 시작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전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분이 떠오르셨죠?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들 기억력이 참 좋으시군요. 대단합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것 맞죠?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의 호박, 보석의 일종을 말하고요. 양털을 문질러 생긴 정전기를 마찰전기라고 부르는데서 이래됐다고 합니다. 전기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옆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에디슨이 에디슨 전구를 발명하고 전기회사를 차려 전기를 공급하면서 마침내 전기는 가정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다른 분도 전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목을 받고 계신데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엑스레이를 발명한 렌트겐보다 테슬라가 몇 주 앞서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고 최초의 라디오 기술을 특허를 냈고 마르코니보다 1년이나 앞서 라디오를 만든 것도 니콜라 테슬라였다는 사실이 있대요. 에디슨이 전기의 직류를 발견을 했다면 니콜라 테슬라는 교류라는 것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직렬과 직류 그리고 병렬과 교류는 같은 말이다? 아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같은 것이 아니다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렬, 병렬, 그리고 직류, 교류를 살짝 얘기하고 실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직렬과 병렬로 연구한 전구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는 직접 실습으로 전구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류와 교류
교류를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현재 아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전기를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래요. 엄밀히 말해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은 직류 전기에만 통용되는 말이고, 교류 전기는 1초에도 수십 번, 우리나라의 경우는 60번 정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오고 가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물결 모양으로 들썩거리는 것이고요. 직류는 전기가 흘러가는 것이 일정한 한 방향이고, 교류는 계속 바뀐다고 해요. 여기서 전기란 전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압과 전류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류는 직선으로 흐름, 다이렉트 큐렌트라는 뜻으로 간단하게 DC를 사용하고, 교류는 교차로 흐름, 얼터메이팅 큐렌트라는 뜻으로 AC를 사용한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류 대 교류를 알아보면 우선 직류는 발명자가 에디슨이 맞고요. 교류라는 것에 대한 전기는 테슬라라는 사람이 발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용량 전력 수송은 초고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직류가 있고, 대용량 변압기, 승합, 강압하여 저손실 수송이 용이한 교류가 있습니다. 절연 비용으로 따졌을 때 직류는 절연 비용이 감소가 되고 교류는 절연 비용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서 볼 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연계에 대해서는 설치비 25% 감소, 전력 효율 8% 증가, 변환기 설계가 간단하다는 직류의 장점이 있고요. 교류는 여러 방면에 있어서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는 정도를 우리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컨버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전자제품 플러그 선에 달려있는 어댑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컨버터입니다. 아래 그림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 AC, 어댑터라는 말이 보입니다. 즉, 교류 변환기라는 뜻을 말을 하고요. 반대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것을 인버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댑터와 인버터, 컨버터를 다 구분을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교류에서 말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은 전자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에서 우리가 전기를 쓰는 곳까지 보내는 것, 즉 송전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220V 콘센트까지는 교류 전기가 오는 것이고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컨버터라고 합니다. 바로 전자제품을 플러그 선에 달려있는 어댑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컨버터이고요. 아래 그림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AC 어댑터라고 있는 것이 그림에서 보시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인버터와 컨버터와 같은 것들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바로 변환 장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실습으로 불이 켜져졌어요 라는 타이틀로 꼬마 전구 연결 세트를 꺼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두 가지 실험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전기 연결의 기본인 꼬마 전구 연결 세트를 만들어 볼 거고, 두 번째는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이제 실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et's go! 그럼 첫 번째 실험으로 꼬마 전구 연결 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꼬마 전구 연결 세트를 만들려면 개별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가위와 AA 건전지 1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키트를 열어서 구성품을 확인을 해 볼게요. 꼬마 전구 연결 세트에는 전구 소켓, 10cm 전선, 누름 스위치, 그리고 싱글 집게 홀더로 구성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스위치를 없는 상태에서 꼬마 전구를 연결을 해서 불이 들어오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구를 소켓에 천천히 돌려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집어넣어 놓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너무 세게 잡아서 전구가 혹시 깨져서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합니다. 두 번째, 빨간색 집게 부분을 밑에 물려주시고, 그 다음 검정색 집게 부분을 물려서 연결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AA 건전지를 천천히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넣었을 때 선생님처럼 바로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접촉이 잘못되었을 때는 불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할 때는 절대로 손으로 연결 부분을 잡지 말고 배터리를 뺀 상태에서 다시 조심스럽게 연결을 한 뒤에 배터리를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성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단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빼고 집게를 분리시킨 뒤에 첫 번째 빨간 집게에 여러분들이 누름 전원 스위치를 물려줍니다. 다음 누름 전원 스위치에 10cm 전선을 연결을 할 건데, 여러분들 것에는 빨간색 캡이 씌워져 있을 거예요. 그 캡을 빼내서 버리고 끝을 돌돌 말아서 안으로 넣기 쉽게 만들어 준 다음 양쪽 다 먼저 전원 스위치에 집어넣어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때 너무 짧다라고 생각이 되면 빨간색 피복을 조금 더 벗겨내면 되는데, 우선은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은 소켓의 구멍에 빨간색 전선 부분을 집어넣어서 연결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뚱뚱한 선생님, 손뚱뚱한 선생님도 할 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검정색 집게 부분을 소켓의 연결 부위를 물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천천히 끼워 넣고, 불이 안 들어와요가 아니라 스위치를 눌러야지 불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불을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ON을 시키면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불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배터리를 분리한 뒤에 접촉 부위를 다시 천천히 확인을 합니다. 집게는 잘 물려 있는지, 선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배터리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을 확인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배터리를 연결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스위치를 누르면 성공. 여러분들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으면 장난을 치면서 계속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를 반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정작 필요할 때 사용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 너무 장난을 심하게 해서 배터리가 닳거나 스위치가 고장나지 않게 필요할 때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그래서 첫 번째 꼬마전구 연결 세트 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겁니다. 꼬마전구 연결 세트를 너무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자축하는 박수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이제 2차 시 두 번째 키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차 시 두 번째 키트를 하기 위해선 우선 개별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가위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트의 이름은 눈에 불을 켜는 고양이입니다. 그러면 키트를 열어서 구성품이 다 있는지 확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도안 한 장, 다음 얇게 생긴 이 모양이 리드 스위치입니다. 다음 원형 전지, 그리고 검정색 전선. 잘 안 보이시죠? 검정색 전선. 그리고 전선이 달린 커넥터 2개. 다음, 지금은 색이 들어오지 않는데 전기가 연결되면 칠색 레드 2개. 다음은 나무 스틱 하나, 종이컵 하나. 여러분들 개별 준비물에 들어있거나 키트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데 양면 테이프 하나, 자석 하나, 마지막으로 은색 셀로판 테이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구성품 확인이 끝났으니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고양이 도안에 있는 모양들을 떼어내 줍니다. 이때 위에서 밑으로 내릴 경우에는 종이가 찢어질 수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려서 찢어지더라도 뒷면의 부분이 찢어질 수 있도록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밀어서 도안의 모양을 모두 떼어내 줍니다. 구성을 보면요, 고양이 머리, 몸, 팔 2개, 꼬리 하나, 그리고 고양이가 좋아하는 생선과 고양이와 영원히 뗄 수 없는 관계 쥐 도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안을 예쁘게 띄어서 옆에다가 잘 놔두고요. 가장 어려운 거 먼저 할 텐데, 첫 번째는 전선에 달린 커넥터에 빨간 전선 2개를 꼬아서 리드 스위치에 묶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요 전선 두 개, 커넥터가 달린 전선 두 개에 빨간색 부분을 캡을 벗긴 뒤에 두 개를 같이 꼬아서 리드 스위치 한쪽 부분에 연결을 해줍니다. 됐죠? 이때 헐거워서 리드 스위치에서 전선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힘을 줘서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전선 달린 커넥터의 검정선 두 개를 똑같이 캡을 제거한 뒤에 꼬아서 이번에는 원형 전지 마이너스 극에 붙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붙여줍니다라는 건 어떻게 붙이냐면 저희가 이 셀로판 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셀로판 테이프를 원형 전지 안쪽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이즈로 잘라서 검정색 커넥터가 달린 부분을 붙여줍니다. 여기서 플러스면 말고 마이너스 극 뒤쪽으로 돌려서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올려놓은 뒤에 셀로판 테이프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서 붙여줍니다. 손으로 꼭꼭 눌러서 마찬가지로 원형 전지에서 선이 빠지지 않게 접착시켜 줍니다. 다음 전선에 원형 전지 플러스 극과 리드 스위치를 각각 붙여줍니다. 여기 있는 검정색 선에 캡을 벗기고 한쪽은 리드 스위치, 이번에 반대쪽은 원형 전지의 플러스 극에 방금 붙였던 것처럼 셀로판 테이프로 알맞은 크기로 잘라서 붙여줍니다. 다시 한번 고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반 정도는 오신 거예요. 다음은 고양이 도안을 뜯은 얼굴 뒷면에 고정을 해줄 텐데 이 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천히 잘 보고 따라하세요. 첫 번째, 리드 스위치는 입 부분으로 가야 합니다. 고양이의 입 부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고양이의 얼굴 도면을 잘 보시고 그 위치를 확인한 다음 거기에 가장 비슷한 부분에 셀로판 테이프로 고정을 해줍니다.
다음 그 위쪽에 선생님이 보이는 것처럼 양쪽에 커넥터가 보이게끔 양쪽으로 놔두시고 가운데에 원형 전지를 가운데에 또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때 셀로판 테이프를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일반 테이프로도 가능합니다. 뒷면이기 때문에 모양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고정을 하는 걸 먼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래요. 자,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눈구멍인데요. 고양이의 눈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위나 아니면 레드 스위치를 통해서 눈을 뚫어줍니다. 자, 이제 레드를 커넥터에 꽂아 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 레드에 보면 긴 게 있고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맞춰서 긴 선이 빨간색 쪽으로, 짧은 선이 검정색 쪽으로 눈 부분에 맞춰서 끼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레드를 끼워 놓은 상태에서 긴 선이 빨간 쪽으로, 짧은 선이 검정색 쪽으로 끼워 넣어서 눈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합니다. 이때 중간에 불이 들어오거나 하면 설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키트 안에 들어있는 자석을 입에다 살짝 갖다 대 봤을 때 불이 들어오면 올바르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음은 몸통 도안을 종이컵에 말아서 붙여주면 됩니다. 이때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할 수도 있고 풀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양면 테이프만 가지고 있으니까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볼게요. 양면 테이프는 여러분 손으로도 찢을 수 있고 가위로도 자르실 수 있어요. 편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먼저 감아주고 종이 부분을 떼어냅니다. 선생님처럼 손이 두껍고 큰 친구들은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 잘 안 된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 이 상태에서 아랫면을 먼저 붙여주고 한 바퀴를 돌려서 뒤에 있는 테이프 쪽에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처럼 살짝 삐뚤어져서 붙었으면 다시 뗄 수 있는데 다시 뗄 때는 천천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떼지 않으면 종이가 다 찢어져서 제대로 다시 붙이실 수가 없어요. 뗄 때는 잘못 붙였다라고 하면 천천히 돌려서 천천히 떼고 다시 줄에 맞춰서 천천히 돌려서 붙여줍니다.
다음은 머리를 먼저 고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머리 부분을 종이컵 끝쪽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먼저 붙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쁜 위치에 얼굴을 맞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손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올라가게 붙이셔도 되고요. 손이 내려가게 붙이셔도 되는데 저는 예쁘게 보이게 양손을 올린 모습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 안쪽에 손을 넣고 바깥쪽에서 엄지손가락으로 꼭꼭 눌러주면 고정이 잘 됩니다. 자, 다음은 고양이의 꼬리에도 마찬가지로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여러분들 원하는 위치에 꼬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게 고양이 키트는 완성이 된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제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식, 먹이에 한번 붙여보도록 할 건데 저는 생선으로 할 거예요.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는 상상하기 싫어서 여러분들은 좋아하면 쥐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생선을 고양이에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스틱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시고 그 다음 종이를 떼낸 다음에 자석을 붙입니다. 똑같이 양면 테이프를 뜯으셔서 생선 뒷부분에 붙여주시고 이 물고기를 양면 테이프 부분을 붙여주시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의 눈, 레드 부분에 7가지 색깔이 들어오게끔 한번 먹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 순간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석이 리드 스위치에 닿아 있으면 불이 들어오고 자석이 리드 스위치에서 떨어지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마치 생선을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되면 눈에 불이 들어오고 생선이 도망가거나 다른 곳에 있으면 물고기가 다른 곳에 있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두 번째 키트인 눈에 불을 켜는 고양이도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박수치고 마무리할까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어땠나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던 전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소중한 것인지 잘 알게 되었나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전기가 꼭 필요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고양이 눈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고양이 눈에 불이 켜지고 바뀌는 모습.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신다면 더욱더 재미난 과학 키트를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자석아 길을 알려줘 라는 생활 속 자석에 관련된 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볼 겁니다. 그래서 과학쟁이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과학 실험을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제발. 땡큐 굿바이 see you again. 그럼 안녕.